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웰스파고 웰스파고. 예, 미국 은행 웰스파고 한국 지사장입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삼형제가 전부 다 천재들이라고. 아, 그래요? 공부를 제일 못하는 놈이 이공부장이야. 형님은 이상보 형은 한양대 공대 기계공학과입니다. 우리 학번에 한양대 공대 기계공학과는요, 대한민국 최고였습니다. 예.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는요, 그때마다, 예, 어마어마한, 지금도 그 특성과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대, 공대 도둑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히 대우맨들 중에 한양대 공대 출신들이 그냥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공계 쪽에는 굉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 많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대학원 과제 때문에 경상북도 빈집 실태 조사를 하러 영덕을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덕 군에 그래가지고 뭐 8개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 빈집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 가봤더니 핵심이 뭐였겠습니까? 문제가. 예? 그런 거 말고 이제 한 2년 동안 좀 들어가서 아니잖아. 뭐가 잘못됐겠어요? 뭐가 방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법과 제도 이게 빈임일 수밖에 없는 법과 제도. 아, 네,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이게 이런 거야. 제가 어저께 그 따개비 마을 카는 데를 갔어요. 그 풍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거 더 올라서 북이 딱 올라갔는데 거길 갔더니 한 마을 전체가 다 빈집이야. 딱 한 집 빼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랬더니 영덕에 천지원 원전 4기를 건설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하나요? 맞잖아요, 그죠? 그걸 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취소가 됐잖아요. 누가요? 문재인이가요. 취소 딱 시키다 보니까 그 원전 건설을 발표가 딱 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그런 주민들 내보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샀겠죠.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여러 집들을 사서 돈을 빨리 받아 빨리 팔겠다고 오케이 사인하고 해서 나간 놈들 뺑 잡은 거야. 이해되세요? 얼마에 샀느냐? 공시가 2천만 원, 3천만 원도 안 하는 거를 그러니까 거래가격이 막 5천만 원 안 했대요. 그 산배리 붙은 거 5천만 원 할 거 뭐 있노? 그거 집 그거 뭐 20몇 평, 큰 게 50평 이런데 길가에 있는 것도. 1억씩 준다. 그렇죠. 보상을 1억씩 1억 5천씩 막 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캔슬나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영덕이 김광렬 분수예요. 아 지금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야. 이거 법과 제도가 만든 쉽게 빈집을 끌어놔놓고요. 그게 벌써 이게 십몇 년 됐단 말이죠. 두 정권이잖아요, 벌써. 이게 빈집으로 해서 상태를. 근데 집은 사람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 번씩 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들이 한 마을에 다 포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상북도 그 도청 자료를 가지고 빈집을 이제 주소하고 다 받아갔어요. 갔더니 공동국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보다 빈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집밖에 없다고 했는데 갔더니요. 14집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이제 천지원 원전이 들어온다는 그 정보가 먼저 샜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덕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이제 강구가 여기고 이 밑에 뭐가 있고 강구가 있고 장사액수업장. 장사 맞아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병공면까지. 그 여기 울진이잖아요, 울진. 예. 그 여기에 이게 들어온다 하면서 이게 정보가 먼저 샜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무슨 투기요, 우리? 그 땅 중에서도. 펜션이요, 펜션. 예. 한 15년 전에 사실은 펜션 열풍이 불었습니다. 펜션. 예. 펜션. 여기 일대에 펜션 열풍이 불어가지고 여기 맞아요. 땅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2천만 원 하더라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헛웃음밖에 안 나오시죠? 아,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내 말이 이야 내가 너무 그저 포항 초장집 있잖아요. 그 땅 한 평이 평당에 2천만 원 그건 한답니다. 좀 오래됐어. 그거 비싸도 어느 정도지. 그게 평당에 2천만 원 할 일이냐고요. 얘기했더니 아니 그래도 그거를 거기 이장님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했더니 이 발표가 나기 전에 평당 500, 뭐 600 정도의 거래가 됐었대요. 거기가 최고 1급질에 영도 군에서는 그래도 거의 한 500, 600 정도 거래가 됐는데 그게 1,500원, 2천만 원까지 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들어앉아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가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이제 그 빈집 시대 같대요. 또 어떤 집도 또 빈집, 이게 이제 오리지널 빈집이에요. 어르신이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자녀가 등기를 넘겨야 안 넘겨요? 왜 안 넘겨요? 예. 아니요. 재산세 그거 중요해요. 1가구 2주택 뭐. 종부세. 아, 이해되시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지금 아직도 국회 개정입니다. 법은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과 제도가 만든 이게 못 따라가는 거야 항상. 이게 뭐예요? 항상 선행집회입니까? 후행집회입니까? 이게 후행집회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이 0.5 bp가 인상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선행한다 그랬죠. 항상 그게 이게 서양과 동양의 차이예요. 우리는 눈티 맞고 난 다음에 어떤 놈이 내 때리는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은요. 어떤 놈이 난 눈티 딱 때리려고 하면요. 어떤 놈이 난 눈티 때리려고 이게 먼저 알아요. 한발 그게 서양과 동양의 근본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늘 법과 지대는요. 이게 후행하는 거예요.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됐을까? 한 15년 흘렀으니까 엄청 쌓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15년 전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그 망자의 집으로 돼가 있는 거야. 못 넘기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그래도 법을 특별법으로 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그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거기 가서 네. 장사리 전투알이라 네. 그거를 했어요. 아. 제가 카톡 보내드렸지 싶은데. 아, 그래? 작사 작곡에서 아, 영도 군수가 불러서 갔는데 거기 네. 그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제 가봤더니 이런 어떤 부분들과 오늘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먹튀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람이 불면서요 보상을요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펜션이 문 닫은 펜션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투기가 왔다가 지나간 거예요. 펜션을 끝내주기 싫어놨어요. 썰어버렸네 완전. 예. 그럼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를 뭘로 묶어놨을까요? 그 토지 이름에 들어가 보면 이게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일반인들 그래서 보면 잘 모르는데 이게 다 뭐로 묶여져 있냐? 지구 단위 개발 계획 지구로 되어 있어요. 지구 단위 개발 계획으로 계획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 내 맘대로 여기다가 건물 군에다가 가가지고 내 이거 뭐 다른 거 하겠다 이거 망치라고 하면 허가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우리 김 회장님 저 잘 아시잖아. 안 해줍니다. 법과 제도를 묶어 놔놓고 그럼 이게 다른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현행적인 법과 제도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다 커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임대. 쉽게 말하면 일본은 지금 빈집청을 가지고 네. 빈집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마케팅을 이제 마침 제가 이런 것들을 왜 그동안 계속 신문 스크랩에서 올렸었잖아요. 근데 마침 이게 이제 있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팀원이 이걸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오랫동안 이걸 지켜봤던 부분이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과제를 위해서 그래. 그러면 소유주 동의를 받아서 임대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네. 군수하고 협정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돈이 얼마가 투입되면 완벽하게 끝낼 그래 수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올 7월 달부터 각 지방 그 의회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그 되는데 7월 3일 법원 발의가 됐어요. 1년에 얼마를 내야 되는 줄 아세요? 전반기 500, 후반기 500. 빈집으로 비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제도가 생겼습니다. 과태료를 1년에 2회, 연 2회 해가지고 500만 원씩. 야, 이게 이제 무기가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 네 과태료 낼래? 아니면은 동의해가지고 군 전체에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행태로 예를 들어 뭐 열흘 살기, 보름 살기, 한 달 살기, 농촌 체험, 어촌 체험 이런 걸 하는 부분에 이거를 공유, 그죠? 지금 공공물로 내놓을래? 그럼 이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요? 내놓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인구를 유입을 하고 또 산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자금 회전을 좀 시키고 이런 어떤 부분 쪽으로 해보자라는 게 지금 마케팅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최종 결론은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 뭐 세명 투자 전략 연구소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대학원 그 수업 수업에서 네네. 그럼 수업이면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보고서로만 끝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거기 그걸 하면 마침 이제 우리 팀에 누가 있냐면은 경상북도에 요 부서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하나 정년을 뭐 한 6, 7년 놔둔 어떤 그 팀장급 되는 사람이 대학원에 진학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담당하는 팀은 아닌데 그 팀장은 아닌데 우리 또 보직이 바뀌면 그 팀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왜 순환보직을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출신이 이제 그 영덕 변곡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골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주제로 선정을 했고 한 달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제 쉬는 저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실사를 갔어. 그래서 제가 어제 영덕 갔다 왔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 부장에 갔더라 이 말이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얘기가 이만큼 됐습니다. 작년에 영덕에 가서 하룻밤 잤는데요. 네네. 군수가 추천해서 네네네. 돈을 받고 가서 노래를 해줬죠. 네. 작사 작곡까지 해서. 근데 네. 거기에 400억짜리 장사 해수욕장에 배가 한 대 떠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거기 유명무실이에요. 네.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네.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오고. 그게 문산항에서 그게 뭐냐면은 인천 상륙작전이랑 맞아요. 양동작전으로 학도병들이 네. 수백 명이 그냥 몰살당해서 죽었는데 제가 그 작년에 그 원문을 아리랑으로 풀어주고 노래했는데 문제는 이 마을이랑 네. 장사 그 배하고 연계를 해서 네. 이제 투어하는 식으로 그렇지, 해서 맞아요, 해외에서 맞아요. 유입시키고 하는 그래, 식으로 맞아요. 해서 플랜을 경상북도 대학원 그 학생 그 팀장한테 연계를 하고 3명 투자 전략 연구소에서 주체 주관을 하는 걸로 해서 네. 하면 영덕 분수가 아직 있잖아요. 그렇지. 프로젝트를 바로 학교랑 딱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하시려면 제일 좋은 거는 네. 영덕 대계를 하면은 별 소용이 없고요. 장사 맞아. 상륙 작전이랑 인천 상륙 작전에 9월 13일, 9월 14일에 네. 6.25 천전 유공자들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미국 유엔하고 그래, 유엔의 저 유엔 묘지에 부산에 다 돌아가신 전 세계 참전국 용사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 프로그램을 하면 이게 이제 투어가 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런 지금 부분을 갖다가 왔습니다. 지난 그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인 드론에 대해서,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드론 산업이 1위를 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거 누가 보내주셨냐면 이거 스크랩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신 분이 전 당국 사령관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원장군이라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승객들 참고를 해보세요 하면서 보냈는데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자, 여기 보면, 참, 이 무서운 말이에요. 적어도 경제다.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한국이 어때요? 아주 높은 고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때요? 밑에 자동차 시대가 지는 건 아니야. 근데 자동차 시대에서 이제 무인 드론에서 또 무인 항공기, 그다음 UAM, 그다음 그 파브라 그러죠? PAV 뭐 이런 것들로 개인형 이제 항공 이런 이제 운송 수단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화가 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여기 보면 이미 지난해 2023년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무려 95조 원을 넘었고요. 이 적어도 경제는 유인 항공기와 드론의 적어도 비행 활동을 견인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다. 적어도 경제 발전은 일반적으로 길을 적어도로 만드는 것이다. 이 새로운 길에는 길 위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 노선으로 인해 번창하는 산업이 출현한다. 그 지금 우리나라도 아랫개인가 지금 이미 그 실행이 됐죠. 45만 원 뉴스에도 나왔던데 그 한강변에서 그 인천공항까지 네. 헬기를 이제 태워주는 서비스 45만 원 한대요. 20분 간대요. 차로 만약에 가면 2시간 뭐 좀 밀리면 2시간까지 더 걸린대요. 근데 그거를 그 헬기로 가면 20분 만에 가는데 1인당 45만 원. 약 8인 정도가 타고 가나 봐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거는 그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야 우리나라 느낌 있구나. 여러분 홍콩 가보셨죠? 홍콩 가보시면은 그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몽콕 시장 건너편 이쪽에 홍콩 섬이 있고 홍콩 만도가 있잖아요. 그 섬에서 그 무슨 금융기관에 그 옥상에서 헬기가 떠요. 그렇게 해서 떠서 홍콩 거기는 이제 헬기로 관광을 하고 내리는 게 있어요. 그 1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그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그 10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것도 한 6명, 8명 하거든요. 같은 얘기더라고 내가 사진에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45만 원이야. 근데 속으로, 야 참, 논한다. 저 45만 원 받으면 논한다 싶은 거예요. 근데 꽤나 많이 예약을 한답니다.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한대요. 즉시 예약은. 그래서 내가, 야 참,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그게 독점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보니까 거긴 비행기가 한 서너 대가 떴다 앉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최대 순항방이 50km, 5분 신속 번역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짱수에서 쭉 해서 중국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드론이 진정한 문화와 스마트화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게 느린데 얘네들 왜 이렇게 빠를까요? 국가가 직접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할 말이 우리나라처럼 무슨 시민단체단마다 5만 대만 새끼들 다 채집기 되면 배가 들어가요. 산으로 가죠. 근데 지금 시진핑의 주도 안에서 더군다나 지금 강제로해서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그죠? 지금 제3기 시진핑 정권이잖아요. 지금 30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거를 밀고 나가니까 경제가 발전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 저고도 경제가 이 무인 항공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 속에 쑥 들어오는 거. 그게 뭘까요? 전기차입니다. 맞죠? 전기차가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요. 얘네들이 쪽수로 저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1위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몇 달 전에 그 단톡방에 올렸어요. 페라리 얼마에 된다갑니까? 걔네들 1억 5천. 똑같아. 페라리 디자인 모양까지 똑같아. 옵션까지 다 똑같아. 근데 저거들은 4천만 원에 만든다. 여러분 뭐 탈래요? 4천만 원짜리 저 중국산 페라리 탈래요? 아니면 오리지널 1억 5천만 원짜리 페라리에서 맨날 페라리 탈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라면요 무조건 중국산 탑니다. 미쳤습니까? 차는 똑같은 차인데 어차피 페라리 타면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이 정작 있잖아요. 남이 나를 봐주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벤츠를 탑니다. 그죠? 근데 벤츠를 타고 다니는 자신은 벤츠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기에 내가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페라리 전기차가 이렇게 나오는 정도인데 그러면 성능까지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식료품 이게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뭐예요? 라보가 지금 사라졌어요. 라보가 지금 생산돼야 안 돼요. 라보가 이게 생산 안 되거든요. 배우자는 생산 안 되다 보니까 라보를 대신해서 밴드, 미니밴, 투밴짜리가 들어와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대구도 있잖아요. 간간히 보면 뭐가 좀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시내버스 있잖아요. 중국산 시내버스 많습니다. 마크 있잖아요. 꼭 하여튼 뭐 V자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좌우지간. 마크 어떻게 봐서 잘 몰라요. 이게 뭐 그 쌍용 차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근데 구분이 확실히 안 된다 마크가. 그거 다 중국 버스입니다. 얼마나 싸게요? 한 대당 1억이 싸. 1억이 쌉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도 이미 그 라보가 이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라보가 골목을 들어갈 수 있고 왜 꼬지 장사를 또 아시잖아요. 꼬지 장사나 뭐 그다음에 또 오뎅 장사 이렇게 겨울에 하시는 분들 일톤 포터보다 이게 싸요 안 싸요? 싸잖아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영업자들 조그만해야 돼. 그래도 골목길도 들어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런 차들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그 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라는 사실. 머지않아서 있잖아요. 시장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앞설 수.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가격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네. 그래서 현대차는 그냥 꿀 빨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또 최근에는 시 전체의 드론 순찰 업무를 전면 실시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뭐 위성 항법 시스템 통신, 그다음 AI, 이미지 스마트 식별 기능 등 이런 기술을 융합해서 드론의 80%가 자율 순찰이 가능해져요. 이거 굉장한 거죠. 자, 제가 파블로 항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만이가 네. 자, 이런 거 보세요. 자, 이 파블로 항공이 다중 군집 관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세계 최고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수천 대의 드론이 떠가지고 그게 서로 박치기 안 하고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관제 시스템을 야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세계 최고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법과 제도로 이거를 당시에 못하는 거야. 근데 중국은 어떡하냐? 네가 최첨단 기술이야. 오케이. 한번 해봐. 이게 중국이에요. 즉시 해봐. 그것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속도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해도 현장에서 임상을 통해서 걔네들의 시장 장악력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키워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당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얘네들이 자, 예를 들어서 무인 드론을 대구 시내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얘 지금 얼마나 순찰서들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죠? 밤낮 할 것 없이. 그런데 만약에 뭐 포항 시내도 예를 들어서 무인 드론을 CCTV 같은 거 달아서 100대만 떼어보면 범죄가 더 될까요? 이해되세요? 그죠? 맞죠? 확실할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그 방송만 때려봐요. 범죄 확실할 겁니다. 심지어는요, 노상방뇨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로 다 했습니다, 진짜로. 뭐 퍽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넘버차 들이받고 뭐 못 봤으니까 지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요, 드론을 24시간 떠가지고 360을 100대 뛰어나면 포항 상호 위에다가 떠나면 범죄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을. 근데 뭐가 막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과 제도가 막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것들을 먼저 실현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걔네들이 현장 입장에서 앞서는 거예요. 전기차가 바로 그런 거라니까. 더군다나 전기차 씨는 어땠죠? 여기 플러스 전기차에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배터리의 히토류입니다. 이 히토류를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시장 진입이 쉬웠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경쟁력에서 앞서니까. 그래서 엄청나요. 이런 어떤, 제가 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강의자 쪽에 앞으로 내연기관 차보다 무조건 이 전기차 가격이 더 싸질 거라고 확신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Y3 모델인가 만들면서
가격 얼마 낮췄어요? 중국산 배터리를 내가지고요. 대당 2천만 원 낮췄습니다. 2,100만 원에서 2,300만 원 낮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차 더 많아졌어요. 테슬라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단독 기업으로 전기차 최고 많이 팔린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1등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보세요. 그러자. 아니, 똑같은 차를 누구는 6천만 원에 사고 누구는 4천에 샀다는 얘기야. 입장 바꿔. 이래도 테슬라는 방위 담이라고 많이 팔아가지고 전체적인 총이익에서는 손해보험이 있다 없다? 더 덕을 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규모가 훨씬 더 이익의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그 손해 안 본다는 얘기야. 엄밀히 말하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자 이렇잖아요. 자동차를 한 대 팔으면 어떻게 돼요? 2대, 3대를 짜먹는다. 왜? 부수품 갈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정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테슬라 차에 정품 뭐가 들어가야 돼? 펜다 들어가야 돼. 뒤에 밤바 들어가야 돼. 앞뒤 밤바에 유리에 전부 다 뭘 써야 돼요? 테슬라 써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후행 산업 자체가 일으키는 창출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게 어디서 제가 현대자동차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건 영업용 택시 있잖아요. 가격이 엄청 싸요. 일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소나타 택시를 한 대 가격이 만약에 우리가 3천만 원 산다고 치죠. 영업용 택시는 얼마 할까요? 1,800, 2,000. 그렇죠. 1,800, 2,000. 왜 싸냐? 이유는 간단해. 바로 그 후에 자 일반 개인한테 팔아봤자 지가 그 엔진을 얼마나 깎아 먹을 거며 드럼 얼마나 패드 얼마나 팔릴 거며 이런 것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뭐가 더 맛있어요? 영업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테슬라 자동차 배터리는 네. 폭발을 한 경우가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배터리는 사실은요. 이런 경우 그게 뭐 NCM이든 MCM이든 아니면 산화 인산철 배터리든 간에 공통적으로 폭발 위험은 다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가 하면. 문제는 그 폭발의 어떤 어떤 충격이라든가 외부 충격이라든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거는 가변 요소에서 좀 덜 일어나냐 더 일어나냐 문제일 뿐이에요. 이런 부분 자꾸 진화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럼 한국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네. 중국의 그 전고체 배터리하고 네. 같이 연구 개발을 하면 중국이 더 이기는 거예요? 히토리움 문제 때문에? 아 근데 그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기술에서는 서로 간 출발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비전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 하는 것은 합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적어도 경제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경제라 한다.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얼마나 커지느냐. 이게 그 때문에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전동 수직 이착륙기. 제가 한 달 전쯤에 드론 2인승 드론 전 세계 최대 생산량을 중국이 이미 가지고 있고 뭐 제가 그 말씀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노선도 개통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관광 위한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각양각색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또 창조는 4.99GHz 주파수 개혁. 요거 때문에 제가 사실 출력을 했습니다. 요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5G 저고도 전용망을 건설했고 수조는 중국 첫 지방 저고도 항공교통 규칙을 우리가 아직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지금. 뭐요? 싸움이라고요. 꿈도 못 꾸고 있는데 벌써 얘네들 규칙이 뭐예요? 헌법 명조규 해가지고 최하의 뭐예요? 법이잖아요. 규칙이라는 게 법이 제정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에 얘네들의 통신 메커니즘의 수단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5G야. 기가 막히잖아 이거. 자, 한번 보세요. 불과 한 10여 년 전에 말입니다. 5G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난리였었습니다. 그죠? 근데 정작 활용도는 우리는 지금 뭐 6G 어떤 저도 개사했지만 그죠? SK CG 사태를 해가지고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가 불나고 수도되는 사태를 통해서 별로 그렇게 경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얘네들은 활용하는 활용도는 안 보죠.
이렇게 무섭게. 이게 지금 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무조건 안티로 봐서 될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2050년이 되면 세계 경제의 주도권 누가 잡는다 줄 아세요? 중국이 잡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엄청난 태클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있잖아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5%를 맞추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시진핑이가 강한 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요즘 뉴스나 신문에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신문 올려드렸죠. 중국 펀드에 또 다시 뭐가 몰리고 있다?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 몰린다는 뜻이 뭐예요? 선행지표입니다. 수익이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미중 분쟁에서 무사가 난 거야. 트럼프한테 코티마가 콤피주 주려고 작살한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 지금 이게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빨라도 2070년쯤 돼야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서로 땡기고 밀고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직은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경제 성장 얼마였죠? 1.4%였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우리나라 경제 총 생산량의 100배쯤 되는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4%였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1.4%네요. 그래 미국이 초고화 경기를 겪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중국은 어땠어요? 경제 성장률이 찌그러졌어요. 그죠? 지금도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쨌든 강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성장률을 키워보려고. 이렇게 벌어진 게 어때요? 더 벌어졌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더 벌어지겠냐 이 말이죠. 그 진원의 출발점이 트럼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미국을 가보고 놀랬던 이유가 그겁니다. 와 이런 거였구나. 트럼프의 내치가 이런 효과를 가져왔구나. 그래서 물가 엄청 비싸죠. 상상을 초월했지만 물가 비싸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22년 미국 가면서 그렇게 비싼 물가를 처음 겪어봤어요. 희주도 갔다 오면서 너무 잘할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비싸다는 뜻은 뭐예요?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낮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꼭 짚어드렸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래서 점점 더 성숙해진 기술 지원하는 정책의 중점 효과로 적어도 경제 대규모 응용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적어도 경제 시장 규모는 2025 내년입니다. 무려 285조. 앞부분 첫 번째요. 얼마냐면 95조였어요. 근데 내년에 285조. 2035년.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665조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 이 정도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의 시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이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 이 적어도 경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적어도 경제라는 부분이 무슨 의미를 전체를 총괄 포함하고 있는지를 드론부터 무인항공기부터 UAM 뭐 개인 운동수단 PAV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새로운 하늘의 공중에 새로운 길이 난다는 게 밑에 이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저고도 경제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가지고 알아두셨으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경제를 준비를 하는 데가 무안군이에요. 그렇죠? 그래 거기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지자체에서 그냥 맹맹거리는 거예요. 본류는 뭐냐면 국회에서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시범 사업일 뿐이에요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 왔어요. 같이 하자고. 그게
뭔가 이게 제도나 어떤 그런 법이나 이런 걸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한계로 좀 가지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문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런 부분들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승리한다. 이제 이런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2009년도에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1위가 어느 회사일까요? 이게 바로 동양제철화 회사 이름 바뀌었으면 뭘 바뀌었죠? OCI입니다. 이 회사가 OCI라는 회사가 폴리실리콘 세계 생산 1위였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은요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김 회장님 잘 아시지만 이 가격이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국이 이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생산하게 돼요. 근데 이 폴리실리콘의 원료는 뭐냐? 규사입니다. 규사. 그냥 간단히 우리 그냥 말하는 모래입니다. 모래입니다. 이걸 녹여서 용융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폴리실리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태양열 발전소.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시장이 3년 만에 2배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전지라는 것 자체가 개발이 된 겁니다. 1954년도에 그 벨, 현재 AT&T라는 미국 통신사입니다. 여기서 세계 최초로 태양전지라는 걸 개발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태양광 모듈, 웨이퍼, 그리고 이제 모듈, 그게 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그걸 모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판 그거를. 근데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거를 가지고 전기 생산량이 따지고 보면은 투입 자금 대비했을 때 생산된 전기량은 커져요, 줄어들어요?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가격이 낮아지니까. 자,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거 이후에 지금 겪은 게 뭔지 아세요? 2차 전지의 버블입니다. 요것도 결국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 버블에 OCI 가격이 얼마까지 갔었냐면 72만 9천 원 갔습니다. 이거 72만 9천 원 갔답니다. 기억하실까요? 이거 70만 원 넘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떨어져서 10만 원 되거든요. 이게 지금 10만 원대예요. 올라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확정 나버렸어 이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10만 원대까지 내려오는데 몇 년 안 걸렸습니다 이게. 네, 이게 2014년인가 10만 원대로 내려버렸어요. 차탄 들어가 보세요. 이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지금 10만 원이에요.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넘어갔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반등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희진 씨가 근데 포스코 홀딩스를 묻기래. 그럼 내가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는 태양전지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지. 이 2차 전지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내가 환경회사고, 녹색회사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또 제철 회사이기도 하고, 많은 다양한 어떤 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봤느냐면요. 이게 바닥을 쳤었어요. 그러다가 반등을 해가지고 이 전 고점을 뚫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다시 떨어지고 어디 걸려요? 여기 걸려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2차 전지 버블이 이 150만 원 같은 게 지금 얼마나요? 10만 원. 이렇게 보면 자,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또 하느냐? 이렇게 잘 내려왔어요. 그 다음 다음이 뭘까요? 이제 다음이 뭘까요? 뭐가 이렇게 또 내려올까요? 네? 지금 버블 중에 있는 거 있잖아. 회장 씨가 했었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고점 찍었습니다. 엔비디아.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왜요? 엔비디아 이게 자 제가 AT라고 그랬죠. AI 혁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AI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고점을 찍으면서 첫째 G7하고 M7 동맹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엔비디아를 대항하는 동맹이 생겼죠,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칩 하나를 뭐 4천 몇백만 원을 판대요. 조그만한 칩 한 개. 이게 금보다 비싼 거야. 그러면 엄청난 고마진이잖아요. 그 납품하는 최고 회사가 어디요?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HBM. 고대역 광폭 메모리. 우리 하도 이거 강의하면서 이거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 지금 누가 이 HBM을 삼성전자가 많이 납품해요? 아니면은 SK 하이닉스가 많이 납품해요? SK 하이닉스. 예,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납품하죠.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바깥입니다. 이유. 얘네들이 이제 그 HBM 그 엔비디아의 무슨 8라인인가 5라인인가 하는 거는 통과가 됐어. 그래가지고 대량 계약 체결돼. 그 다음 단계를 이미 SK 하이닉스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요. 엔비디아. 그럼 무슨 얘기야?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 누가 앞섰다는 뜻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앞섰다는 게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돈 되는 거야. 반도체 D램을 예를 들어서 한 컨테이너를 팔아봤자 마진이 AI HBM 칩 하나 파는만 못 남더라 이 말이지. 이해되세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하니까 단기 순이익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시장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 이럴 때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화를 당했어. 이런 어려움에 빠졌어. 세상은 어때요? 그 더 지기 보여야 되는 거야. 왜? 먹고 싶으니까. 그럼 그 누가 제일 먼저 씹을까요? 외국인, 우리나라의 대주주 외국인들이 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멜린치 삼성전자 목표주가 반동을 냈었어. 요번에는 맥쿼리가 반동을 냈었어. 왜요? 막 흔들어질 게 돼. 전쟁 맞죠? 뉴스가 그래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전쟁인 거예요, 전쟁. 우리가 조금만 비틈을 보이면 그냥 우리 거 뺏어 먹으려고. 아니, 세계가 얼마나 삼성전자가 먹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불과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2, 3년 전에 5년이라는 세월을 누굴 묶어놨어요? 더군다나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이재용 묶어놔놓고 별지랄 발광을 다 했죠. 이런 세상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했다? 뭘 했다? 정책이 실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적인 이렇게 실기를 해버릴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돌릴 수 있었어. 또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미쳤다 완전히. 그리고 지금 야당에 가는 친구들은요. 오직 이재명 구하기에 뭐죠? 무슨 일명 구하기? 그 영화 있었잖아. 그거 라이언 일명 구하기 영화처럼 그거 하나 구하려고 생지랄 발광을 하고 앉았다. 국민들은 온데간데 없어. 제가 이번에 빈집 그것도 가면서 참 기가 막힌다 싶은 거예요. 이게 대의도 없고 대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삼성전자는요. 저나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심입니다. 맞죠? 자존심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세계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경기장에 갖다 칩시다. 어디 떡이를 지나가는데 삼성전자 둥그렇게가 삼성전자 괜히 기분 좋잖아. 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가고 앉았어 지금. 왜요? 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번 주 뉴스에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태양 여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 일으키러 가고 이 옆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난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 또 큰 악재가 나왔어요. 뭐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전면 침공이라고 막 폭격으로 작살내버렸죠.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1대7로 지금 붙자라는 거예요. 이야, 그냥 이스라엘 지금 내가 좀 닮았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난 막 속이 막 후련하다 막. 속이 막 후련하다. 붙어볼까? 1대7 아마 세계 인류사에 없었을 것 같아요. 1대7로 있잖아요. 더군다나 땅이나 크나 경상북도 만한 기 경상남북도 만한 거 이게 합치면 이거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란 땅, 이라크 땅, 레바논 땅, 그다음 그 뒤에 또 있잖아 이집트 땅까지 다 합치면요. 더군다나 옆에 그 뭐 미국하고 우방이야.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잖아. 억지로 있잖아요. 누가 그거 붙여놓은 줄 아세요? 시진핑? 아니요. 트럼프가 재직할 적에 재임 시절에 사우디랑 이스라엘을 사이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중동이 잠잠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레바논을 딱 때리는 걸 딱 보고요. 아 확실하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낙점 찍어버리는구나 시대가 그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거시적인 관점. 이게 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바논에 대한 그 폭격은 트럼프에게 유리하냐, 해리스에게 유리하냐 의문입니다. 트럼프에게 절대 유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중동은 조용했고요. 그리고 유가 안정을 가져왔었고요. 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이 과거의 뉴스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세를 그리고 이게 근데 대표님 그게 뭐 내 삶하고 무슨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영향이 없습니까? 유가 여러분 기름 떼야 안 돼요? 기름 떼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장기 진짜로 일 안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붙어붙어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름가면 1,400원, 1,500원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1,700원, 1,800원, 2,000원 못 넘어갑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름값 싸게 주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됐든 간에 중재를 해서 잘 잠잠하게 그리고 또 있어요. 바이든이 뭘 풀어줬습니까? 이란에 돈을 풀어줬죠. 바이든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던 6조라는 돈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근데 그 묶은 놈은 누구야? 트럼프가 묶었거든. 돈줄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풀어준 거예요. 결국에는 건지지를 못하고 풀어준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판세를 보는 눈도 제가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역시 판세를 제대로 읽고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은 트럼프가 역시 제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 하루만 내일을 알 수 있어도 우리 다 부자가 될 거예요. 그죠? 왜요? 다 부자야. 단 하루만 내일 알아도. 왜요? 내일이 로또 복권 당첨이 되는데 오늘 내가 하루만 미래를 보는 거야. 그러면 로또 번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죠? 그거 가지고 수기 작성 가능하잖아. 그럼 전부 다 가서 그걸로 다 적어. 그럼 자동 1등 되잖아. 그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 하루만 봐도 인생이 바뀌는데 하물며 몇 년을 보는 이런 위전과 정치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모듈 가격에서 시작된 이것이 2차 전지로 왔고요. 버블이. 그리고 또 이 2차 전지로 오면서 요때 또 뭐가 있었나요? 코로나라는 어떤 바이오 버블이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AI라는 이런 부분 쪽에 지금 현재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태양광이 얼마나 지금 이제 많이 펴지고 있느냐면 뭐 파키스탄, 네덜란드, 뭐 독일, 그다음에 우러 전쟁으로 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분들이 유럽이 이제 더 난리를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에서 보내온 천연가스를 공급이 어떻게 됐어요? 중단돼 버렸죠. 근데 올겨울이 엄청나게 춥대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전기로 해야죠. 예. 전기를 갖고 있으신 분은 좋은데 우리 김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를 내가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나한테는 뭐예요? 리스크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아프리카 어때요? 이게 열대 우림이라든가 제가 왜 이제 태양광이 2005년 투자를 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2009년도 뉴스를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은 TN솔라라는 탑텍이라는 그 자회사가 저 어디죠?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의 밀림에 5조
태양광 그 저 판넬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기억하시죠? 예, 그게 TSO라잖아요. 자회사. 그 저하고 관계 있어서 너무 잘하실 거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저도 있잖아요. 야, 그때 한 그 TSO에 한 46억 정도 번역을 했던 대고생도 들어갔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거 봐라. 웬걸? 중국이 완전히 막 깽판을 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수력도 중요하지만 수력보다 더 빠르게 전기를 생산하는 그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태양광 발전. 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나라는 나무가 예를 들어서 뭐 선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100년이 걸린다고 치면 뉴질랜드나 열대우리면요 10년, 15년, 20년만 하면 그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뭐 그렇게 울창한 그 우림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뭐 어렵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그 기회비용보다는 그냥 불을 태우거나 밀어가지고 발전소를 태양광 발전 패널을 까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리고 또 송전시설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송전시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인근에다 짓는 거예요. 그냥 도시 주변 푸놈펜이라고 푸놈펜이 뭐 코딱지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구도 요즘 몇 개 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각 구마다 만드는 거야. 태양 발전소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각종 산업 동력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질문이 있는데 계약을 했어요. 죄송해요. 처음 네. 와가지고 자꾸 질문해요. 네. 태양광 발전소가 아까 네. 금방 패널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 변압기 자가 발전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사기예요. 아. 그 사기예요. 그 자꾸 그 얘기하는데 배터리도. 그거 사기예요. 그건 제가 그 나중에 따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사실은 저한테 그 뭐 투자를 좀 해달라고 똑같은 게 왔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 사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설령 그게 옳다손 치더라도 국가의 기간 산업인 전매 사업이 전 세계가 동일하게 모든 국가가 하는 전매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담배랑 전기입니다. 이게 다 국가 전매 산업이에요.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이게 관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죠. 그 도쿄 전력이 원래 국가 국영 사업이었어요. 그게 민영으로 넘어오면서 관리 부실에 의해서 그 원전이 파괴가 됐다 이런 얘기가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요 전기를 국가가 가지고 국가 재정의 하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가 발전 예를 들어서 저 100kg 뭐죠? 태양광 패널 가지고요 1kW의 전기를 가지고 100kW로 증폭이 된대요. 제가 가서는 보고는 맞았어요 좌우지간. 근데 꼼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얼마 전에 고사 성장에서 파두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두 모듈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거 인버터 인버터 그 모듈 이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 제가 좀 아는데 그래 이거 왜 상장 사기다 하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이 회사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시가총액 몇 조, 뭐 1조 5천억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연 매출이 100억도 안 돼요. 그래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이 무려 1419기가와트. 그러면서 또 지금 또다시 이 신재생 에너지로 도드라지게 올라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풍력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내륙 풍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지금 돼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영덕이에요. 영덕 거기도 지금 여러 개 만들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이제 영덕 그쪽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송배전 시설이 다 있어가지고 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빈집 10대 조사를 갔더니요. 또 그 원전을 설치하자 했으면 좋겠다고 그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더라고요. 영덕군이. 그래서 그게 요청이 됐더라고요. 예전에 그 울진은 반대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영덕은요.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전남
전라북도 어디 예전에 그 무슨 군수가 왜 그 원전 그거 반대로 해가지고 뭐 그 퇴임하고 뭐 난리 없으시기 한 10년 전쯤에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영덕 원전 들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타다녔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압도적인 지지로 막 무조건 동의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였다. 그 지금도 내가 가서 저걸 하니까 그 원전 그거 다시 뭐 취소시킨 거. 지금 그 영덕군에서 380억 플러스 29억 400억을 토해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먼저 선지금을 준 거야. 그것도 지금 다시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다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막판에 다시 그걸 그냥 진행시키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천지원 원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되면은 그래 이게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울진이 있고 여기 영덕이 있는데 지금 해운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고성 뭐가 깔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KTX 이거 좀 깔리고 있습니다. 고성까지요. 38선까지 그냥 깔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깔리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동해안은요 서해안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발전을 할 건데 그 발전의 기본적인 섹터가 에너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자산 컨설팅한테 김 대표 알 거다마는 포항 신항을요. 포항 신항만이 언제 얘기 나온 줄 아세요? 이게요. 고르바초프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고르바초프가 여기에 뭐가 있냐? 한참 올라갑니다. 여기 뭐가 있죠? 비슷한 거.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유일한 부동산입니다. 태평양 나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고르바초프가 발표를 하고 그때 김영삼 정부 때가 고르바초프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돈을 빌려갔어요. 30억 달러. 근데 그거 뭐 안 갖고 또 난리가 났어. 그래서 물건으로 받았어요. 가스, 곡물, 나무 이런 걸 막 받았으면 우리가 그 뉴스가 다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의 남아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어디냐? 이 포항 신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안 내려오고 백이나 그래가지고 제가 엔화 대출을 해가지고 2003년, 2004년 그때 여기에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울산이 현대중공업이 어디로 옮긴다고요? 기억나나요? 포항 그 고비 뭐고 월포 밑에 그 마을 뭐예요? 우리 지금 김 대표 사는 그 동네 이름 뭐예요? 왕도. 아니 양도 말고 그 조금 더 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홍해. 그래 흥해. 현대중공업이 흥해로 이전 발표를 해봅니다. 공장 확장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 다 까먹었어요. 이거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로 나는 흐트러 듣는 것도 없고 흐트러 보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문 스크랩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핵심의 키워드를 보는 거에 계속해서 어느 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미 제가 이걸 들었었기 때문에 맞아. 니 무조건 나간다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 발전의 핵심의 키워드는 유럽이 아니다. 아시아 태평양에. 뭐가 여기 있어. 중국이 말입니다. 동남아 없으면 지금 저렇게 급성장 했을까요, 여러분? 불가합니다. 아시아신 없어도 불가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러시아가 무조건 해서 북미 넘어서 유럽 혈안대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가 동남아로 가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뭐를 발표를 했었냐면 맞나 이거 뭐 하여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인천 강릉 간 대수로 역사 운하 그래서 그 다음에 인천 부산 간 운하 1운하 2운하를 발표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재다 너 기억나시나요? 이명박이 천재다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거 됐었으면 제가 그때 이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래 이거만 뚫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국민수도 5만 불이나 왠지 알아요? 야 여기서 딱 내려와가지고요 동남아 딱 갈락하면요 이 밑으로 돌아갈래 아니면은 여기서 요 운하 딱 타가 이렇게 바로 내려갈래? 이해되세요? 어느 쪽에 가까워요? 뭐나 돌아가노 이렇게? 돌아갈 일이 없지. 바로 우리 운하 통영에서 딱 내고 인천 강남 운행에서 딱 내고 여기를 딱 내고. 그래서 아라뱃길 만들었지. 그래 그거는 안 되고요. 그래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그 포항 신항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계류 그러니까 기착지가 되는 거죠. 들렸다가 가는 기항지처럼 그런 어떤 부분들을 크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NRT 해가지고 이 국도가 뭐 20번 국도인가요 이게? 7번 국도인가요? 근데 이 7번 국도에서 안쪽으로 내륙으로 2km 안에 있는 산을 살아라고 제가 미친 듯이 감이라고 다녔었어요. 샀어. 그 무슨 병원장이 해가지고 병원장 한 사람하고 닥터 한 사람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고맙다면서 못 먹는 술을 또 제가 포항에 룸살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때 뭐 하여튼 오늘 룸살 가가지고 정신없이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술도 못 먹는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었다. 시간이 흘러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저렇게 무슨 얘기하는지 그제서야 이제 확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그런 포항 신항만 쪽에 여기 이 투자 전략 연구소가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가잖아요. 러시아 남아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이제 자본력이 그 당시에 됐었으면 당연히 그래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겨울이 지금 엄청나게 추워진대요. 그러니까 여름이 너무너무 더웠죠. 그러다 보니 올겨울 엄청 추워진대요. 그럼 추워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요. 또 금치, 금무다 의향조건. 그죠? 지금 배추 한 박이 2만 원 한대요. 그래서 옆에 저 텃밭에서 좀 씹으셨어요? 배추? 예? 그래가지고 좀 많이 나와요. 그래 뭐 어찌됐든 간에 나는 그 유라백한테 우리 저 배추 80포기 무 150포기 무조건 가져간다 심어놔라 해가지고 밭에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그다음 또 있죠. 이런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내년에는요 배추값 무값은 뭐다? 그러니까 똥값입니다. 네, 똥값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뭐 세상 없어도요 내년에는 무조건 똥값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늘 이걸 답습을 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이 금추가 되고 금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심어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샤인머스켓 값의 폭락입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샤인머스켓 3kg에 7,000원 한대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요 지금요 경산에는 샤인머스켓 안 따 지금. 왜? 따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간대요. 그 시계 나가지고요. 이 더피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북주부를 붙여하면 돼요. 그냥 끊어가지고 뚝뚝뚝 때리면 그냥 밑에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35,000원에 사 먹어봤습니다. 불과 몇 년 뒤에.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좀 몰랐는데요. 샤인머스켓이 3년이면 열린대요. 이게 재배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와시고 그래 지금 올해가 3년째라고. 전국이 샤인머스켓을 심어가지고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샤인머스켓 똑같아 버렸고요. 그 다음에 뭘 뺐을까요? 캠벨과 머루포도를 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루포도 가격이 다나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득하게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지금 머루포도는 없어서 못 판대요.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줄을 보면서 자기 어떤 판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시장을 임하고 현장을 임하고 시간을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